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요즘에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024년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나서 상반기 독서 생활을 정리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난 6개월간 어떤 책을 읽었나 돌아보는데요. 읽었던 책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읽은 책들을 보면 나의 생각의 흐름도 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 책들은 제가 올해 상반기에 읽은 책들이에요. 책장 여기저기에 두서없이 꽂아 두었다가 찾느라 돌아가실 뻔했어요. 여튼 올해 상반기에 읽은 책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번에도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 아동 청소년 소설 중에서 3권, 일반 소설 중에서 3권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2024년 상반기에 읽은 영어 원서 수준별 탑3 순위 없이 소개할게요. 어떤 책들인지 check it out. 아동 청소년 소설은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탑3를 뽑기가 쉽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어떤 책을 읽을 때 가장 재미와 감동이 컸나를 떠올리며 3권을 선정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소설 탑3의 첫 번째 책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 루이스 세커의 작품이에요. 마빈 레드포스트 시리즈 중에서 Alone in His Teacher's House 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 말빈이 담임 선생님의 강아지를 일주일간 돌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말빈네 선생님은 일주일간 휴가를 가면서 선생님이 없는 동안 집에 잠깐씩 들러서 강아지에게 밥도 챙겨주고 산책도 좀 시켜달라고 말빈에게 부탁하고 가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떠난 첫날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책은 12챕터로 되어 있는 챕터북인데 유머와 감동, 웃기면서도 참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주인공의 순수함도 너무 귀여워요. 어른들도 어린이들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동 청소년 소설 탑3의 두 번째는 이 작품 아마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The Wizard of Oz 입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아직도 만화 영화 주제곡도 기억이 나고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서 읽을 때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책은 캔자스 농장에 사는 도로시가 어느 날 불어온 회오리 바람에 집채로 날아가서 신비한 나라 오즈에 떨어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오즈 최고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가는 길에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겁 많은 사자를 만나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별 생각 없이 읽었던 것 같은데 도로시와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각각 심장, 두뇌, 용기,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심장, 두뇌, 용기, 집. 심장, 두뇌, 용기, 집. 느낌 오지 않나요? 동화적인 이야기 속에 철학이 담겨 있어서 너무 멋있어요.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 아동 청소년 소설 탑3의 마지막은 완전 제 취향이어서 읽다 밤샐 뻔한 책이에요. The Naturals 입니다. 프로파일링과 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로맨스도 적당량이 섞여 있어서 아주 대중성이 폭발하는 작품이에요. 진정한 페이지 터너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고등학생인 캐시인데요. 작은 단서들로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한마디로 프로파일링 신동이에요. 이런 캐시를 어떻게 알았는지 FBI에서 찾아와 스카우트하고 캐시는 훈련소에 가서 그곳의 다른 천재 소년 소녀들과 함께 합숙하며 프로파일링 기법을 배우게 돼요. 한편 이때 바깥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연쇄살인이 일어납니다. 이 책은 프로파일러로 길러지는 훈련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추입니다. 일반 소설도 역시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탑3를 뽑기가 어려웠어요. 몇 권을 들고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더 독창성이 빛났고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으로 골랐습니다.
일반 소설 탑3. 첫 번째 책은 202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연 포세의 작품이에요. Morning and Evening 입니다. 연 포세는 노르웨이 작가로 작품은 노르웨이어로 썼고 이 책은 영어 번역서예요. 아주 현실적인 동시에 초현실주의적이어서 오묘한 매력이 있었던 작품이에요. 이 책은 짧은 1장과 긴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주인공 조해너스가 태어나는 날이에요. 작은 섬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조해너스라고 이름 지어졌어요. 2장은 노년이 된 조해너스의 어느 하루예요.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고 평생을 살아온 섬에서 혼자 살고 있는 조해너스의 하루가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현실적이면서 추상적이어서 100%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평온과 위안을 주는 작품이었어요. 사람의 인생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참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작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일반 소설 탑3 두 번째는 소재도 신선하고 독창성이 뛰어나서 푹 빠져서 읽은 책이에요. Poor Things 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프랑켄슈타인하고 자주 비교가 돼서 관심이 있었는데 얼마 전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4개 부문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읽고 영화도 봤어요. 그리고 둘 다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역시나 책이 더 좋았어요. 특히 영화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가딘 박사의 서사가 많이 생략되어서 아쉬웠어요. 기괴한 외모와 동시에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 가딘은 몇 년 전 자살한 임산부의 시신을 자신의 연구실로 옮겨와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전에 뱃속의 태아를 꺼내고 태아의 뇌를 꺼내서 엄마의 머리에 이식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존재가 외모는 성인 여성이지만 정신 연령은 현재 만 4살 수준인 벨라예요. 미운 4살이라는 말도 있듯이 벨라는 호기심 많고 참을성 없고 하고 싶은 것은 당장 해야 하는 성격인데요. 이 책은 그런 벨라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점점 세상에 대해 알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기초적인 지식이나 예절도 부족하지만 동시에 틀에 박힌 관습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있는 벨라의 모습이 괴상하면서도 매력적인 작품이에요. 무조건 추천입니다. 일반 소설 탑3의 마지막은 미스터리 스릴러인데요. 어떤 소설보다도 인생이 느껴졌던 작품이에요. Wrong Place, Wrong Time 입니다. 이 책은 시간여행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껏 봐왔던 타임루프 방식에서 변형을 줘서 신선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살인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제니, 그날 이후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과거의 어떤 날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더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아들이 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알게 될까요? 처음에는 살인사건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 집중하면서 읽었는데 과거로 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니 지나온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다 저렇게 풋풋했던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찡했어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추천! 지금까지 2024년 상반기 독서 결산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책 많이 읽읍시다.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